미군이 지난달 본토로 철수시킨 B-52H 대신 B-1B 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다. 이 기종은 지난 4월 일본 항공자위대와 훈련을 하고 남중국 해까지 날아갔던 B-1B와 다르다고 한다. 군 당국 미군 B-1B 괌 배치 이전에 우리와 정보 공유 B-1B 폭격기 4대와 병력 200여 명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됐다는 소식은 지난 3일 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온 B-1B 부대는 텍사스 엘스워스 기지의 제국 폭격 비행대대 소속으로 6개월간의 순환 배치가 끝나 본토로 돌아간 B-52H를 대체하는 부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지난 4월 20일 괌에 주둔하던 B-52H 폭격기 5대를 본토로 이동시키면서 동아시아 전력 공백이 우려됐는데 2주 만에 B-1B를 배치했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 기종이 배치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국내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군의 B-1B 폭격기 순환 배치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미군은 폭격기를 평소에는 본토에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만 해당 지역에 급파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미군은 이를 역동적 전력 전개라고 부른다. 미 본토에서 일본, 남진아해까지 출동했던 B-1B. 미군은 지난 4월 22일 사우스 다코타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제37 폭격 비행대대 소속 B-1B 폭격기를 일본으로 보내 주일 미군의 F-16 전투기 4대, 일본 항공자위대 F-15J, F-2 전투기 15대와 연합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인도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작전은 세계적인 전략자산 배치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군의 변함없는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일 연합훈련은 괌에 배치했던 B-52H 폭격기 5대를 본토로 철수시킨 지 이틀 만에 실시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설명했다. 제37 폭격 비행대대 B-1B 폭격기는 4월 30일에도 아시아로 출격했다. 이때는 B-1B 폭격기 2대가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괌을 거쳐 남진아해 일대까지 비행을 했다.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B-1B 폭격기 편대가 왕복 32시간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에 주둔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작전에 문제가 없음을 과시한 것이었다. 이것이 역동적 전력 전개였다. 신인균 괌에 배치한 것과 일본, 남진아해에 비행한 폭격기 달라 언론에서는 다 똑같은 폭격기라고 보도했지만 실은 다르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함 공격 능력 보유 여부라고 했다. 김정은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지난 4월 하순 일본과 오키나와, 남진아해로 날아온 B-1B 편대는 대함 공격이 가능한 기종인 반면 최근 괌에 배치된 B-1B는 슬램과 평범한 폭탄만 쓸 수 있는 기종이라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설명했다. 즉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고 남진아해까지 갔던 텍사스 엘스워스 기지 소속 B-1B 편대는 LRASM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텍사스 다이스 기지에서 출발해 오키나와, 동진아해를 거쳐 괌에 도착한 B-1B 폭격기 4대는 JASSM과 통상폭탄을 사용하는 기종이다. JASSM을 개량한 LRASM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대함미사일이다. 탄두는 450kg, 사거리는 560km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1600km라고 한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LRASM을 이용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연안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은 갈수록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역동적 전력 전개라는 개념도 그 흐름을 따른 것이다. 미군은 일본과는 역동적 전력 전개 개념을 연습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하지 않고 있다. 누가 미군과의 합동연습을 거부하고 있는지는 군과 정부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F-2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다용도형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미국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1995년 공동으로 개발해 2000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이 전투기는 F-16CD와 비슷하지만 일본의 최첨단 항공기술이 녹아들어 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은 탄소 섬유를 사용한 일체 성형주입과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였다. 이 기술들은 미국이 이전을 요구할 만큼 당시에는 최첨단이었다. 이와 함께 전자식 조종 시스템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도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무기로는 공대함 미사일과 스마트 폭탄 JDAM을 비롯해 일본이 자체 개발한 AAM법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다. 애초 단자형인 FEA와 복자형인 FEB 전투기 등 140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94대만 제작됐다. 이 전투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일본 언론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해군 주력기였던 제로센이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제로센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대표적 무기로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 때 동원됐던 전투기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최대 시속 53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와 짧은 선회 반경으로 미국 육해군 항공대의 구형기와 아시아에 배치된 영국제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를 대거 격추했다. 당시 미군은 제로센과 1대1 공중전을 피하라는 긴급 지시를 조종사들에게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1942년 말부터 미 해군의 신해기가 공급되고 미 일군도 유럽 전선에 배치했던 신형 전투기를 태평양으로 돌리면서 제로센은 추풍낙엽 신세가 됐다. 이후 제로센은 일본이 패망할 무렵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가 사용했던 전투기로 악명을 남겼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부 일본인은 지금도 제로센을 세계 최강 일본군의 상징으로 꼽고 있다. 일본 정부가 21세기판 제로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24년까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 제작하고 2031년부터 양산 초도기 생산을 개시해 F-2가 완전 퇴역하는 2035년까지 9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F-2는 2030년 초부터 퇴역을 시작한다. 개발비 총액은 1조엔, 총 사업비는 5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의 개발비로 700억엔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성능 면에선 항공자위대가 도입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우수한 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차세대 스텔스의 엔진 등을 독자 개발할 계획이지만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로키드 마틴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 F-22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제작한 방산업체다. 일본 정부는 로키드 마틴과 협력이 미일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로 부상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F-22에 버금가는 기종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일본 공군력은 중국보다 훨씬 앞설 수 있다. 중국은 미국 F-22와 F-35에 이어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지만 성능과 무장 등 화력 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A를 147대나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F-35를 모두 운영할 경우 중국 공군력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F-22에 버금가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제작하겠다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 제작하는 등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4월 독자 기술로 만든 스텔스 전투기 선진기술 실증기 ATDX의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
ATDX는 레이더에 감지되기 어려운 탄소 섬유의 전파 흡수 재료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췄고 경미한 기체 손상을 자동 복구할 수 있는 기능과 전자전을 위한 AESA 레이더 등 최첨단 기술이 집합된 기종이다. ATDX는 길이 14.2m, 폭 9.1m, 높이 4.5m이며 시속 1963km, 최대 시속 2410km, 항속거리는 2960km에 달한다. 개발비로 400억 엔이 투입된 신신은 후지산의 별칭이다. ATDX의 국산화율은 90%로 후지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기업 200여 개가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게다가 미쓰비시 중공업은 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F-35A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F-35A 제작은 물론 부품 등에 대한 노하우도 완전히 습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 중인 모든 F-35의 정비를 맡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F-35 최종 조립 및 점검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의 아이체현 정비창은 올해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일본 항공자위대는 물론 주일미군이 운영하는 F-35와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를 정비한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 제작을 주도하면서 다른 일본 기업의 관련 기술도 활용할 계획이다. 스텔스 성능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선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F-2 전투기를 함께 개발한 경험이 있고 F-35 조립과 정비도 맡고 있는 만큼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 체제가 긴밀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28년부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험 비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일본은 정요격 범위 밖에서 발사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스탠드오프는 지상, 항공기, 함정,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와 반대인 스탠드인은 스텔스 전투기가 적 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목표물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말한다. 대표적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는 미국 토마호크를 들 수 있다. 인디언이 사용하던 전투용 도끼를 뜻하는 토마호크는 현재 미 해공군의 주력 미사일이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자체의 제트 엔진이 달려있어 항공기처럼 일정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한다. 토마호크는 크게 지상용과 함정용이 있고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 함정 발사의 경우 최대 1250km, 지상 발사의 경우 최대 25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인 육상자위대의 최신형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사거리 1000여 킬로미터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의 개발 비용으로 335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다. 12식 SSM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2년 개발한 것으로 기존 88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형이다. 12식 SSM은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장치, 지형지물 탐색 장치 등이 장착돼 있어 표적 식별력과 타격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의 속도는 최대 마하 3.0에서 5.0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식 SSM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다.